제23장 우리방 선출대회 3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3장 무리방 선출대회 31화. 불화성마인 50인을 따로 준비해 주시오. 대종사. 어찌? 우사는 노인의 목소리였고 좌사는 중년인의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로 보아 우사가 대종사의 말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불화성마인 250인이라면 소림은 반드시 풍비박산 날 것이오. 더군다나 만해열무가와 혈옥궁과 백옥궁이라면 지금 혈맹과 무림맹의 요인들이 소림사를 덮고 있다고 하여도 소림은 필시 쑥대밭이 될 것이요. 맞습니다. 소림은 반드시 복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천년 소림이라도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비밀 천년의 잠, 외소림이라는 조직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은 우리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잠시 사천에 다녀올 것이요. 그곳에서 제왕천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안 돼요. 나중에 그들로 인해 우리가 중원의 자리를 잡는 것이 방해될 수 있소. 내가 그들에게 가서 조금 장난을 쳐서 정파를 무너뜨릴 때 그들도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만들 것이오. 아, 역시 대종사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지요. 좌사께서는 308만 마종천의 천종들을 준비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대종사. 송구하게도 7월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3년 후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년으로 하겠습니다. 좌사께 2년을 드리죠. 2년 후면 우리는 중원 3분의 1을 장악할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2년 후에는 완벽하게 출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종천의 활약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소. 흐흐흐. 그런데 대종사, 해주란 녀석은 섬서에 그냥 두어야 합니까? 아주 재수없는 어린 녀석이던데 그대로 두시오. 아직 추수 때가 아닙니다. 정파의 몰락과 함께 그들도 도적에게 살림살이 털리는 것 같이 부지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용주의 지위도 잃고 귀역도에서 정파의 잡졸들과 늙어 죽을 것이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종사, 3명은 어두움이 짙게 깔린 밀실에서 불과 같은 안광만을 토해내고 3사람은 아주 낮은 저음으로 웃음소리만 흘리고 있었으니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무리방 선출 임시 대회장 소림사 방장실. 그러면 이번에 최종 예선에 오를 인물이 모두 몇 명이나 될 것 같소? 소림사의 신성과 같은 얼굴을 한 이는 현소림사의 방장으로, 그는 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를 걸치고 그는 나이에 비해 얼굴이 아주 쭈글쭈글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무림의 어려움으로 고민과 염려를 많이 한 인물과 같았다. 그가 옆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하였고 소림사 방장 옆에 있는 자는 머리에 학사들이 쓰는 권을 쓴 인물로 그는 이미 남궁강이 정주대인객전에서 만난 제갈가의 가주였다. 물론 그는 무림맹의 형 군사였다. 그러면 저는 무림맹의 여러 영웅과 혈맹의 여러 영웅 앞에서 잠시 말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림 방장실은 거대한 회의용 탁자가 있었고 그 탁자에는 약 30여 명의 인물이 앉아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무림맹과 혈맹의 인물들이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지요. 제가 누구인지 무림맹 출신께서는 모두 아시겠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제갈가의 형가주 제갈등룡이라고 합니다. 무림맹에서 군사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혈맹의 고고복뇌 현주진과 같은 인물이군. 형기조국 제갈등룡이군. 인물화에서 많이 보았지. 눈에 형기가 가득하군. 남색 경장을 입고 머리에 작은 금관을 쓴 인물이 제갈등룡을 보고 매우 예리한 눈빛을 흘렸다. 그의 얘기가 느끼지 않았는지 제갈등룡은 그를 보고 미소를 짓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이었다. 저는 이번 이 자리가 향후 중원 무림의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무림맹은 지난 맹주를 잃고 그동안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천부가 세워진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강호나 중원은 매우 불안한 시기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무림맹과 혈맹은 그간 잦은 충돌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미 마교를 100년 전에 중원에서 몰아낼 당시 사파연합인 혈맹과 저희 무림맹은 힘을 합쳐 무림의 배도자인 마교를 물리치고 그들을 중원 변방인 신강으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허허허. 이는 저희 정파와 사파의 대단한 업적이요. 자랑할 만한 행동이었지요. 호호, 호호호호. 제갈 군사. 좀 짧게 이야기하시지요. 제갈 등령이 말할 때 혈맹의 십가 중에 요지궁의 궁주가 말을 하였다. 그녀는 나이가 이미 70세를 넘긴 요녀였지만 얼굴이 30대 중년이었다. 그녀의 무공은 강호에서 비밀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매우 요사스러운 요기를 집중적으로 연마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다. 요지궁의 현아식이녀 선아영 선배군요. 알겠습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자신이 말하는 것에 제재받으면 얼굴을 붉히거나 역정을 낼 것인데 역시 제갈 등용은 매우 여유로운 얼굴을 하며 말에 응대했다. 그럼 본론을 말하면 현재 무림 무관사 단계 천룡관의 입관에 있는 인물이 총 20명입니다. 또한 이 천룡관을 넘어선 이들이 40명입니다. 정확하게 무림맹 출신이 20명, 혈맹의 무사들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천룡관에 입관한 이들은 기인이사 10여 명, 나머지는 강호 무림의 지역 패자나 무림의 후기지수나 일부 용병 등 해서 10여 명이 있습니다. 후후후. 역시 지금 강호 무림이 무림맹과 혈맹이 정확하게 양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군. 이보시오. 무맹의 군사.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 우선 저희가 합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지금 제갈 등령에게 말을 거는 인물은 바로 혈맹의 최고 극강자 혈맹 맹주 노안양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얼굴이 헬쑥하였고 그는 마치 시체의 얼굴처럼 매우 하얀색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수염은 꼭 그의 눈빛과 같이 짙은 젓갈색이었고 비록 그의 얼굴이 헬쑥하고 하얀색이라도 그의 눈빛과 수염의 색깔로 그는 역시 강자전의 최극단에 이른 인물로 보였다. 그는 강자답게 매우 여유로운 얼굴로 제갈 등령에게 물었다. 현재 무림맹은 무림맹주가 공석이었으니 무림맹은 철저하게 유건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맹주가 없어서 소림의 방장 무각대사가 임시로 맹주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무각은 무림맹이 있는 무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소림사의 방장으로 이곳 하남 소림사에 기거하였고 무림맹의 군사 제갈 등령이 서편을 통하여 함께 무림맹을 이끌고 있었으니 그럼 맹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맹과 혈맹은 전쟁을 휴전하여 서로 전면전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둘째, 서로 연합은 할 수 없지만 무림왕을 뽑고 그를 중심으로 서로 양보하여 흉강호 무림을 양분한다. 셋째, 무림왕은 비록 명예직이지만 그가 결정하는 사안을 무림왕이 4, 무맹이 3, 혈맹 3알의 지분을 갖고 무림의 대소사 협업한다. 넷째, 강호 무림의 정파와 사파의 무림이는 사마에도의 무리를 절대적으로 배격한다. 다섯째, 무림왕은 정주를 중심으로 설을 정파 무림이니 동은 혈맹이 기본 우선권을 갖고 관할한다. 이상입니다. 후후. 그렇게 하였지. 하지만 정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기껏 강서성, 절강, 복건, 호남, 광서, 광동, 귀주, 운남성을 나머지는 무맹이 다스린다는 것이 어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무슨 말씀이요? 그것은 지난 100여 년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제갈 군사의 말에 혈맹의 철가장이 나섰다. 철가장의 가주 철인수였다. 그는 얼마 전 이건의 도움으로 자식을 도로 찾았던 인물로 최근에 근심이 가신 듯 그의 얼굴은 마치 홍한 소년의 얼굴과 같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그의 얼굴빛은 정말 건강한 사람의 얼굴이었으니 나 철가장의 가주 철인수는 산서성 좌우년의 패자요. 나는 당연히 우리 산서성도 혈맹이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오. 그것은 아니 돼요. 나는 하북펜가요. 하북의 펜가는 과거 800년부터 산서와 하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소. 그대 과거 원나라의 권세를 믿고 세력을 키웠나 본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산서성의 우리 펜가가 원가와 함께 자유롭게 나설 수 있소. 허허허. 좋소.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요. 만약 펜가 가주께서 자신이 있으면 우리 철가장과 한판 하시던가요? 철인수는 매우 여유로운 웃음을 흘렸다. 그는 매우 자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